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투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중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라는 거 배웠어요.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평균 변화율이 다른 말로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울기를 생각하면 돼요. 기울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 여기 예를 들어서 x1과 y1이 이렇게 딱 해요. 그 다음에 여기 x2, y2가 있어요. 여기에 직선인데 이거의 기울기 구하는 게 y1은 다른 말로 fx1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함수값이니까 얘는 fy2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울기를 구할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직각일 때. 그럼 이 x 증가량은 x와 x2, x1에 대한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범위는 x2 x1이었어요. 다음에 여기 y 부분은 y 좌표에 대한 거니까 fy2 여기 x2 fx1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때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냐면 x2 x1 분의 fx2 fx1이었어요. 그걸 생각하고 이제 평균 변화율을 보겠어요. 여기 증분이 있어요. 증분.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x의 증분 이거를 x값의 변화량 a에서 b까지 갔으니까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기호로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만든 델타 x라고 해요. 이걸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x 변화량 y 증분, y의 증가량 y 값의 변화량은 fb-fa예요. 이때 기호도 델타 y다. y 값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좀 전에 기울기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이걸 설명해 보면 내가 지금 이 곡선이에요. 근데 곡선인데 이 곡선에서 이 직선을 그리고 여기가 a, fa예요. 여기가 b, fb예요. 그때 이 기울기는 여기가 델타 x니까 이 델타 x가 뭐예요? b-a고 델타 y가 fb-fa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는 당연히 기울기가 다른 말로 뭘 했어요? 평균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평균 변화율 얘가 기울기 얘는 뭐야? 그럼 b-a분의 fb-fa 이게 돼요. 요 x의 변화량을 우리가 델타 x라고 말을 했고 y 변화량을 델타 y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균 변화율 얘를 함수 y는 fx에서 x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얘를 뭐라고 해요? 평균 변화율은 여기 있죠? 델타 x분의 델타 y다. 이게 나중에 미분에서 f'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b-a 분의 fb-f a는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내용에서 여기 있죠, 여기 델타
x가 델타 x가 뭐냐면 델타 x가 b-a예요. 그럼 b를 구하려면 얘가 이쪽으로 이항가잖아요. 그러면 뭐야? 델타 x 플러스 a가 b인 거예요. 이 b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하고 b 대신에 이렇게 b 대신에 대입하면 이렇게 변화가 돼요. 여기 b 대신 넣으니까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x 플러스 a분의 본래 마이너스 b가 a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분차는 f 델타 x에 플러스 a에 마이너스 f a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얘가 없어지고 얘를 자리 바꿔 갖고 나온 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요 식들 많이 중요하니까 꼭 이해를 하고 암기하길 바래요. 밑에 문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면 fx가 이렇게 x제곱 플러스 x가 있어요. x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값 변화율을 구하라. 평균 변화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 나온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여기 x가 지금 1에서 3까지 변한대요. 그러면 이게 곧 a고 얘가 b인 거예요. 그래서 3-1분의 f 지금 f3이잖아요. f3 마이너스 f1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우리 함수식에다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럼 얘는 3의 제곱 플러스 3인 거고 얘는 1의 제곱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래서 3, 3은 9에다가 3 더하니까 10이고 얘는 2예요. 2. 그래서 2분의 12-2 해갖고 2분의 10하여 약분해서 5가 답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항상 평균 변화율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A인 거고 이게 B인 거죠. 그러면 얘도 그대로 대입하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참고하고 풀어봐요. 다음에 미분계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미분계수.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FA라는 F'A가 미분된 건데 이 미분된 것이 뭐가 되냐면 도미순점 이렇게 해서 얘는 다른 말로 도함수라고도 말하고 얘를 미분계수라고도 말하고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고 점에서의 기울기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계수를 설명할게요. 미분계수 함수 y는 fx의 x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를 말했는데 이 미분이라는 건 미가 뭐예요? 미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한 걸 분해한 거예요. 점에서도 우리가 극한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리미트가 극한 의미인데 이 점에서도 기울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대시켰을 때 이는 점이 생겨서 직선이 생겨서 요거에 대한 기울기 구하라는 거예요. 미분계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f 이거를 플라임이라고 해요. 플라임. f 플라임. 걸 미분했다는 거예요. f 플라임 a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이게 기울기였잖아요.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인 거예요. 극한.
그러니까 아주 극한이라는 거예요. 점에서도 기울기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앞에서 우리 해봤는데 델타 x분의 f 가로 열고 a 플러스 델타 x 가로 닫고는 마이너스 fa인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요 델타 x와 델타 x 분모 델타 x 이게 같다는 거, 그리고 요 a와 요 a da가 같다는 거, 그러면 이게 플라임이 되는 거예요. 플라임. 근데 이게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여기 지금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거고, x가 a로 갈 때는 x가 0으로 갈 때는 x-a 이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얘가 뭐냐면 다른 말로 앞에서 우리가 b로 생각하면 돼요. b. 그죠? 얘도 얘가 많이 b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게 어떻게 변해 왔었어요? b-a가 fb 마이너스 fa 요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델타 x 더하기 a였고 얘가 그죠? 델타 x 플러스 a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것처럼 얘 없어져 갖고 얘를 그냥 x 이렇게 x로 나오면 얘가 b가 지금 이렇게 x가 a로 갈 때라니까 얘를 b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하튼 이 공식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고 얘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지만 도미순점에서 도함수도 되고 미분계수도 되고 순간 변화율도 되고 한 점에서의 기울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fx에서 x가 a에서의 미분계수 f'이 존재하면 함수 fx는 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 미분 가능하다.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미분 가능하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뭐한다? 미분 가능하다 한다. 특히 함수 fx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함수 y는 fx가 xa에서 미분 가능할 때 xa에서 미분계수 f'a는 곡선 y는 fx 위에 한 점 a, fa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에서의 기울기를 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뭐예요? 직선에서의 기울기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곡선에서도 이런 곡선에서도 요 점에서 기울기를 찾아보자 이건 거예요. 요 점에서 여기 점에서 얘를 점을 확대시키면 이런 직선이 되는 거죠. 확대하는 거. 그때 기울기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에서 이 기울기가 이 플라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식 f'a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fa 플러스 델타 x는 마이너스 fa다. 여기서도 얘는 기우기 때문에 얘가 델타 x가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뒤로 가면 얘가 뭘로도 바뀌냐면 얘가 h로도 바뀌어요. h. 얘가 만약에 h면 얘도 h면 되는 거예요. h. 그리고 얘가 a니까 얘도 숫자니까 얘도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점 a, fa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이게 도미순 점이랬어요. 도미순 점. 도미순 점 또 도함수 왜요?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 점에서의 한 점에서 기울기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밑에는 한번 참고로 한번 보길 바래요. 여기 뭐 13번만 얘기를 해주면 지금 f 프라임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상에서 이게 델타 x였고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면 a 플러스 델타 x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a인 거예요. a 마이너스 1이 a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a 마이너스 a에 델타 x에 마이너스 1 이게 a니까 여기 a니까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x가 이거니까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대로 대입해서 왜 x니까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은 거고 또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얘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또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게 계산해서 나왔을 때 델타 x가 0으로 간다니까 우리가 한번 약분한 다음에는 이걸 리미트를 벗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델타 x가 0으로 간다 했을 때 여기 0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개념 21번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 다음과 같이 미분계수를 이용하여 0분의 0꼴의 극한을 구하자. 우리가 앞에서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배웠어요. 0분의 0꼴은 다항식일 때는 무조건 인수분해하고 약분한 다음에 리미트를 벗길 수 있다고 했고, 루트 무리식이 있으면 뭐야? 무조건 유리화해야 돼. 유리화한 다음에 약분한 다음에 리미트를 벗길 수 있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자분모의 최고차항 갖다가 차수 비교했어요. 분모의 항이 한 개인 경우에는 f 프라임 a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를 이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식을 변형시켜야 돼요. 오케이. 여기에 예를 들어 있네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게 얘가 같아야 돼. 얘가 델타 x 기호가 그 다음에 얘가 또 같아야 되고 기호가 그래야지 플라임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얘가 같지 않아요. 여기 얘하고 얘가. 그러니까 여기다 3을 곱하니까 분자에다도 3을 곱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지금 3을 곱한 거예요. 얘가 일치됐고 얘가 일치됐으니까 얘가 플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뭘로 바뀌냐? F1 플라임이 된 거예요. 이거. 얘 3은 앞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F 플라임 1이 아까 2라고 하니까 3 곱하기 2 해갖고 6 나온 거예요. 분모의 항이 두 개인 경우 분모의 항이 두 개면 우리가 공식이 아까 이거가 또 뭐 같다겠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는 fx 마이너스 fa와 같다 이거랬어요. 그러니까 분모의 항이 두 개 있으면 이제 이 공식을 써야 돼. 그래야지 편해요. 제가 f 프라임 1이 2예요. 얘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x가 1로 가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0분의 0꼴이 돼요. 그러니까 분모 인수분해를 해야죠. 그죠? 인수분해하니까 얘가 합차공식에서 요게 나와요. 여기 나오니까 얘 보니까 위에 공식이 이게 성립돼요. 그럼 플라임 되는 거죠. 요게 지금 플라임 되니까 얘가 f1 플라임 이게 돼요. 그래서 계산한 값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하면 분모의
분모의 그 항의 개수가 한 개일 때는 요 공식 쓰고요. 그다음에 분모의 항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요 공식을 써야 돼요. x-a는 a 분의 f 프라임 fx-fa 요 공식이요. 다음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에 대한 걸 설명할게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우리 연속이라는 거는 앞에서 배웠는데, 연속이라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 x가 a에서 정의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얘를 우리가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연속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연속. 그래서 반드시 연속 함수여야지 미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연속이라고는 무조건 연속 함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함수 f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xa에서 연속이다. 위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뭐예요? 무조건 연속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돼요. 근데 반대로 연속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미분 가능한 건 아니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있을 때 그래프를 잘 보면 여기 이렇게 뾰족할 때 여기 있죠? 뭐예요? 그래프를 보면 뾰족하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즉 함수 fx가 x가 a에서 연속이지만 x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fx가 x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가 지금 얘는 지금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극하는 우극한이 달라요. 극한값이. 그냥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얘는 연속은 하지만 이렇게 뾰족한 거, 이렇게 뭐가 나서 이렇게 뾰족한 거 있죠. 이렇게 얘들은 미분 가능하지가 않아요. 얘는 연속하지만 미분 가능하지는 않다. 요런 그래프는 나중에 절대값 연결해. 절대값 이런 게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함수가 있어요. 함수. 그러니까 극한의 함수잖아요. 그죠? 거기서 함수 안에 연속 함수가 있어요. 그죠? 연속 함수는 뭐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분 가능하다 해서 다 미분 가능한 건 무조건 연속을 전제로 해요. 그런데 연속하다고 해서 다 미분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미분 가능하다 하는 거는 무조건 연속을 전제로 해요. 그러나 연속하다고 해서 다 미분 가능한 건 아니다. 아닌 것도 있다. 여기에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거 x, 가능한 건 동그라미 아래요. 여긴 연속이잖아요. 그죠? 연속이며 얘는 가능한 거죠. 여기는 뭐예요? 얘는 연속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함수값이 없잖아요. 구멍 뚫렸으니까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연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삐쪽하게 됐어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는 않다. 얘는 뭐예요? 극한값이 자극한 우극한인데 없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지금 절대값이 있으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오냐, x축에 절대값이 있으면 얘는 모양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0에서 올라가야 된다. 꺾여요. 이는 뭐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연속은 하지만 미분 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연속은 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여기 미분 가능성과 연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형 26번 보면 함수 fx가 실수 a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함수값 fa와 같다. 얘 지금 뭐예요?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지? 우리 연속이 뭐예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자극한 극한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함수값까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얘는 지금 자극하고 극한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색까지 칠해졌던지 직선으로 돼 있으면 얘는 그 함수값까지 같은 거죠. 그럴 때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가 존재한다. 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죠? 연속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고 있어요. 다음에 함수 y가 fx의 그래프는 만약에 끊어져 있어요. 얘가 불연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끊겨 있으면. 그죠? 그냥 불연속하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죠. 다음에 불연속점과 뾰족한 점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분 가능하지 않다. 여기 미분 가능한 걸 찾으래요. 얘 미분 가능하지 않죠? 얘도 안 내. 얘는 가능하죠. 얘는 연속이죠. 연속이면서 뾰족한 데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뾰족한 게 있어요. 얘는 안 돼. 다음에 유형 27번에는 구간에 따른 다른 정의가 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에요. 이렇게 라지 fx가 함수라는 게 있는데 스몰 fx 구간이 x가 0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gx가 x가 a보다 작다일 때, 얘는 구간을 나누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죠? 일단 구간을 나눈다면 여기가 a야. a.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뭐예요? 같고 크니까 자극한과 a 자극한과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x가 a보다 작다니까 뭐예요? 자극한만 말하는 거예요. 자극한. 그래서 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면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잖아요.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이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여기 보면 여기에 뿔마가 없으니까 얘는 극한값이야. 극한값 자체가 존재한 거예요. 그때 리미트 리턴 x값을 얘를 대입했을 때 fa가 된다는 거예요. 함수값하고 같아야 되니까. 그다음 또 뭐예요? 이게 우극한과 a의 우극한과 a의 자극한이 그때는 이 함수가 다르니까 이거 다르게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야?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함수값까지 같다 이거죠. 얘가 함수값, 얘는 극한의 우극한, 얘는 뭐예요? 자극한. 그래서 자극한 우극한이 같고 함수값이 같으니까 얘는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연속. 그다음에 여기 뭐야 이게 지금 자극한하고 함수값이 같은 거죠. 왜냐면 여기 우극한하고 자극한이 같으니까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f'A에 존재한다. 그랬을 때 여기도 자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해야 돼요. 이 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쪽 식은 F가 아니라 이게 작은 거니까 GX 식이 이쪽에 가야 돼요. 여기 X가 A보다 작다 했으니까. 근데 이쪽은 뭐예요? 함수값이니까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쪽은 FX식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극한일 때는 fx에 대한 식을 써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자극한일 때는 이 미분 가능한 플라임 할 때도 gx에 대한 식으로 세운 거예요. 이 문제도 다 그렇게 나눠야 돼요. 얘는 지금 뭐예요? 이거 우극한과 함수값을 이 식으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자극한으로
자극한 식으로 이걸 써야 돼요. 참고해봐요.